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네, 딥시크, 화웨이 지원 덕에 급속 확대, 중국 업체 협력 가속화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서방 국가에서 보안 우려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부는 AI 인프라 스타트업 실리콘플로어와 협력해서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텐센트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딥시크 모델을 탑재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딥시크의 영향력은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개발자 도구 깃허브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해당 모델을 제공하며 딥시크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각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와 대만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도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딥시크 사용을 공식적으로는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중 대한민국에서 대사관도 중국 내 주재원들에게 별도의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미국 관세부가 한 달간 유예하기로 협의. 앞서 잠깐 전해주셨던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후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하고 그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멕시코 정부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1만 명의 국가 방위대원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미국은 멕시코로의 고성능 무기 밀매 억제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국은 앞으로도 보안과 무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50.1, 4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 네, 중국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하면서 2달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위축 직전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규 수출 주문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지표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차이신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전은 공급과 수요는 개선됐지만 고용 감소와 외부 수요 부진이 주요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이 올해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 어깨에 올라탄 카카오, AI 반격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의 소식인데요.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잡고 AI 비서 카나나에 챗GPT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정신학 카카오 대표가 AI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개발 대신 다양한 AI 모델을 조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고도화하면서 국내 AI 주권을 강조하는 전략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인데요. AI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오픈 AI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방문 중 SK그룹,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잃어버린 10년, 1위 타이틀 연이어 뺏겼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처음 수사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불법 승계 혐의로 100차례 넘게 법정에 출석하면서 글로벌 경영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었는데요. 그 사이 삼성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D램 점유율은 48%에서 41.1%로 감소하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9.3%로 급락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경쟁사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삼성이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대규모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앞두고도 삼성은 적극적인 기술 인수에 나서지 않았고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삼성의 혁신적인 도전이 위축됐다면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